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시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 111번부터 12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11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두 점 A, B는 각각 포물선, 두 가지 포물선이 나와 있죠. 이차함수.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이다. 이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이거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녀석의 모양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2차 함수를 생각해 볼 건데, 자, 현재 이 두 2차 함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명확하게 가자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자면 그냥 똑같이 생겼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팍 선 하나 내려가지고 여긴 넓이가 여기는 넓이랑 똑같네.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사실 뭘 보셔야 되느냐, 이 둘이 같은 이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울기가 정해지게 되는 건 바로 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지금 마이너스 1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은 서로 평행이동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두 함수 포물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두 포물선의 식을 그려놨고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표준형으로 이차 함수를 바꿔서 표현해 보게 된다고 하면, 우선 y는 마이너스 해놓고서 x 마이너스, 여기에다가는 이 x의 개수의 그 절반을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1이어야 되는데요. 현재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하셔서 제곱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1의 제곱으로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밖에 플러스 3이었어야 했으므로 얘가 플러스 4여야지. 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조금 훈련을 하셨을 테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자, 혹시라도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은 또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표준형으로 바꾸시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겠고요. 나오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6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1을 만들어주려면 여전히 플러스 4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하니 지금 이 두 관계의 그래프, 두 포물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위에 있던 함수가 아래에 있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하니 지금 여기 있는 함수 꼭지점의 좌표도 생각해 보시면 현재 a는 1,4였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b는 4,4였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A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린 다음에 이 A의 왼쪽에 해당하는 이 반쪽짜리 모양의 녀석을 갖다가 B에다가 수선을 내리고서 보시면은, 자, 이만큼의 색칠한 넓이랑 똑같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걸 이쪽으로 옮겨줬다고 생각하고서 결과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였던 겁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 세로의 길이는 4가 되므로 정답은 12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풀이를 하니까 되게 엄밀하게 설명을 한 건데, 사실상 그냥 보자마자 사각형 넓이네, 3 곱하기 4네, 10이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려 있었다. 자, 다음에 112번도 보겠습니다. 112번도 같은 상황입니다. 두 2차 함수 fx랑 그리고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그 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fx를 갖다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해주면 gx가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위로 올린 점이 이제 D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바로 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A와 D 사이의 거리, 그리고 또 B와 C 사이의 거리도 그냥 다 3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A가 평행이동한 게 D, B가 평행이동한 게 C니까, 자, A에서 B까지 그리고 D에서 C까지의 이 선도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될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B 선분 아래에 있던 이 영역이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냐면 D와 C 아래에 있던 요 영역의 넓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아래에 있던 넓이를 구하는 대신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옮겨줬다고 생각하고
그래 놓고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네, 결국 제가 구해야 됐던 넓이는 ABCD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간단하게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자, 그러면 밑변은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A부터 B까지의 길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A의 좌표는 현재 1, 뭐씩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4, 뭐씩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4였어. 그러면 밑변의 그 높이도 3에 해당하게 되겠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해주시게 되면 정답 3번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3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형 17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중요한 얘기죠. 2차 함수는 다른 함수들이랑 다르게 자체적으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다 y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113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네, 당연하게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쟤를 제대로 그려보려고 하시면은 사실은 저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1일 테니까는 여기가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되겠고, 즉 얘는 아래로 볼록일 때 어디를 지나느냐, 1,8을 꼭지점으로 하는 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2차 함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니 당연하게도 최소값은 8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저거 최소값 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도 앞으로 풀 거냐면, 지금 113번을 푸는 데 있어서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고 나는 꼭지점을 찾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특히 x좌표 빨리 찾는 법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어떻게 찾느냐, 얘를 갖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서,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것만 반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 2를 반띵하시게 되면은 네, 그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얘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꿀 필요 없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여기에다가 x에다가 1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1 대입해 주시면 바로 1-2 플러스 9가 되면서 정답 8이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어디서도 또 쓰이는지 밑에서 바로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 114번입니다. 114번에 fx 나와 있고요.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구해져 있네요. 최대값이 20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상수 k의 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이번에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를 제가 빨리 구하고 싶은데,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4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지, 마이너스 4죠. 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절반 때려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이 바로 여기가 20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일 때의 그 함수값이 20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곧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줍니다. f-2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k입니다. 자, 그게 2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k의 값은 16이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k의 값은 16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115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다음에 최소값이 4가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반자동적으로 요 꼭지점의 x좌표는 두 근의 합의 절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4인 거니까 이 값은 바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5였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16번입니다. 점 1,13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최대값을 m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3을 지나니까 당연하게도 우선은 13은 자, 대입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내가 4라는 거를 일단 찾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a 값에다 4 집어넣어서 다시 식 쓰시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4x 플러스 10 나오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요, 꼭지점의 x좌표는 두 근의 합이 4가 나오니까 두 근의 합의 절반 2가 될 거네요. 그러면 그때 최대값을 구하시려고 하면은 저 함수에다가 2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14가 나오게 되니
자, 결과적으로 요걸 갖다가 내가 최대값 m이라 두기로 했고, 네, 여기는 a 값이네요. 자, 최대값과 a의 값을 합해주시면 정답은 18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1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죠. 최고차 한계수가 현재 1이니까. 그러면 2이고 그때의 꼭지점의 y좌표는 4이다. 그런데 이거 그림을 다 그리시면 안 되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되느냐? x값이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만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디테일은,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이차 함수는 대칭된 모양이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2칸만큼 떨어진 애랑, 그리고 여기는 3칸만큼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3칸 떨어진 애가 더 멀리 있을 거기 때문에 5일 때 함수값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일 때 함수값보다. 자, 그래놓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놓게 되시면 내가 이제는 최소값도 구할 수 있고 최대값도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하니 5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f5만 구해주시게 되면요, 이 값은 9 더하기 4, 즉 1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3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8번입니다. 자, 완전 똑같이 생긴 문제네요. 지금 x가 1부터 4까지이고요.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우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15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 그림도 다 그리시면 안 되겠고요. x가 1일 때부터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4일 때까지입니다. 나머지 그림은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지워주고 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때는 여기 4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F4만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F4 구해주시게 되면요,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5가 되면서 정답 11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118번의 정답은 11입니다. 다음 119번 가겠습니다. 다음엔 x가 1부터 4까지 해서 2차 함수 나와 있고요.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둘을 빼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 제가 그냥 f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fx의 함수를 조금 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괜히 조금 복잡하게 줬네. 네, 지금 fx를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x-1의 제곱, 자, 2x-1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저걸 다 전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개한 다음에 뭐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그림 그리는 거. 자, 또 하나로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치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쉽냐고 하면은 치환이 훨씬 더 쉽고요. 네, 치환을 하게 됐을 때 근데 주의할 사항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저는 전개로 가는 걸로 가지 않고 치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치환으로 가게 될 텐데 우선 제가 2x-1을 갖다가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딱히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치환을 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범위가 발생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왜 범위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x값이 실수 전체의 값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t의 값도 뭐든지 다 될 수 있었어요. 바꿔준 t도. 그러나 지금 현재 x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2x-1이라는 녀석도 이거 범위 구해보시면 우선은 2x는 양변에 2 곱하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 번만 하시면은 얘는 1보다는 크고 그리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 가 될 겁니다. 자, 그러하니 여기 있던 2x-1이 곧 t였죠. 자, 그러니 t의 값은 1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거나 같은 겁니다. 자, 이 범위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fx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괜히 fx라고 썼나? 그냥 y라고 쓸걸. 자, 그냥 y라고 쓰시게 되면은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t에 관한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요, 아래로 볼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4가 나올 테니까 그 녀석의 절반 t가 2일 때가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t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y좌표를 구해보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2 대입해보시면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2,-1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t의 범위는 현재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1일 때부터 오른쪽에 있는 7일 때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최소값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일 때는 여기 있는 7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t에다가 7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49 마이너스 28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2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게 되면 네, 정답은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20번입니다. 이번에는 x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최대값이 9가 나온대요.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최대값이 9가 나왔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우선 x좌표 먼저, 꼭지점의 x좌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는 두근의 합처럼 생각하시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 두근의 합은 4가 나옵니다. 그럼 그 녀석의 절반, x가 2일 때가 바로 꼭지점 x좌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x는 현재 마이너스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그림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림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이 9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최대값이었겠네. 그래서 f-1, 즉 1 플러스 4 플러스 k가 9였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이 되는 건 4인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게 됐습니다. 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술술 풀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속도를 내서 계속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혹은 인스타로 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문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